은퇴 후 인생 2막을 위해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단어, 바로 캠핑카다.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머물고 일정에 쫓기지 않는 삶을 누리는 그 그림은 마치 광고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보다 복잡하다. 오늘은 실제로 퇴직금 전부를 캠핑카에 걸었던 60세 은퇴자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자유라는 환상 뒤의 숨은 현실을 들여다보려 한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말처럼 그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들여 1톤 트럭을 개조해 캠핑카를 만들었다. TV에서 본 차박 인생, 유튜브에서 본 캠핑 은퇴자의 모습이 그를 자극했다.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 바다를 보고 싶을 때 바다로, 산을 보고 싶을 때 산으로 간다. 그는 그렇게 은퇴 후 인생 2막의 문을 열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다. 강릉의 해변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정선의 산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캠핑카를 부러워했고 SNS에는 진짜 자유의 삶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자 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연료비와 통행료, 주차비, 전기 충전비, 식비가 매달 1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캠핑장마다 가격이 다르다 보니 예산 관리가 어려워졌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여행이 주는 자유 뒤에는 대화 없는 고요가 길게 이어졌다. 한겨울 그는 강원도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캠핑카 난방기를 돌리던 중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됐다. 영하 10도의 새벽 차 안에서 동상에 걸릴 뻔했다. 그날 그는 깨달았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캠핑카는 탈출구가 아니라 생활 공간이었다. 은퇴 전에는 몰랐던 현실, 그것은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봄이 오자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다. 중고시장에서는 감가가 심했다. 8천만 원을 들였지만 4천만 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드물었다. 캠핑카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팔고 정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그는 다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이 무엇을 진짜 원했는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내가 원한 건 떠도는 삶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이후 그는 캠핑카 대신 소형 SUV를 사고 주말마다 12박으로만 떠났다. 그 사이에 노인복지관의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매달 한 번씩 전시회에 나갔다. 흙냄새 맡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찍은 사진들이 그에게 또 다른 자유를 주었다. 그는 말한다. 예전엔 세상을 떠돌며 자유를 찾았는데 지금은 카메라 하나로도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은퇴 후 과잉 자유형 충동이라고 부른다. 직장에서 해방된 순간 그간 억눌렸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무조건 다른 삶을 선택하려는 심리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또 다른 속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다. 단발성의 모험보다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만족이 훨씬 오래 간다. 이 남성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사는 거죠. 과거에는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야 행복이 왔다면 지금은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행복의 핵심이다. 캠핑카를 잃고 나서야 그는 진짜 자신을 찾았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모든 자유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그 비용을 감당할 리듬과 마음의 근육이 있다면 그 어떤 선택도 실패가 아니다. 캠핑카가 아니어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은퇴 후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상이다. 그리고 일상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빛난다. 자유를 줬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 2막의 진짜 시작이다. 은퇴라는 단어에는 자유와 불안이 동시에 들어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누군가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방향을 잃는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60세 남성도 그랬다. 30년 넘게 일한 회사를 떠나던 날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낯선 것인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된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투자해 마련한 캠핑카는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의 상징이었다. 정해진 출근 시간도 상사의 지시도 회의 일정도 없는 삶.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정했다. 첫 목적지는 동해였다. 새벽에 출발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사는 거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일상은 빠르게 달라졌다. 처음엔 해방감이 나중엔 공허함이 밀려왔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일하던 시절엔 조용한 시간을 꿈꿨지만 막상 그 고요 속에 던져지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음에 익숙했던 사람인지 깨달았다. 사람의 말소리, 회의실의 웅성거림, 사무실의 프린터 소리 같은 일상의 배경이 사라지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캠핑카가 도로 한복판에서 멈췄다. 배터리 문제였다. 그는 한참을 차 안에서 헤매며 겨우 견인차를 불렀다. 수리비는 생각보다 컸고 그날 밤 그는 주차장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손에 들린 젓가락 끝에서 퇴직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그는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매달 들어가는 연료비, 식비, 보험료, 캠핑장 이용료, 차량 유지비를 합치면 120만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과 소액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빠듯했다. 그는 결국 한 달 예산표를 만들고 캠핑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숫자를 조정할수록 자유는 줄어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유를 위해 시작한 여행에서 다시 계획과 제한 속으로 돌아갔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사람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릉 해변에서 옆자리 캠핑객 부부와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들은 1년에 한두 번씩만 캠핑을 한다고 했다. 매일 다니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자신은 여행자가 아니라 도망자였다는 것을. 일상에서 벗어나려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고립 속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가을이 끝날 무렵 그는 캠핑카를 팔았다. 8천만 원을 들여 꾸민 차는 3천만 원 남짓에 팔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자유를 산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후 그는 경기도 외곽의 소형 전세로 이사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사진 동호회에 등록했다. 카메라를 들고 공원이나 시장을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찍기 시작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집중의 순간, 그때마다 그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말한다. 캠핑카 대신 카메라를 선택했을 뿐 결국 내가 찾던 건 똑같았어요. 내 속도를 되찾는 것.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속도의 재설계라고 표현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수입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다. 30년 동안 일정한 템포로 움직이던 몸과 마음이 갑자기 멈추면 그 공백이 불안으로 바뀐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변화로 그 불안을 덮으려 한다. 여행, 창업, 귀농 같은 새로운 선택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삶의 확장이 아니라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의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재정적 여유뿐 아니라 고독을 견디는 힘, 일상을 다시 설계하는 습관이 함께 필요하다. 일상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 안정이 있다. 그 안정이 있어야 진짜 모험이 가능하다. 이 남성은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그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복지관에서 사진 수업을 한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동호 회원들과 함께 전시회를 연다. 그에게 캠핑카는 사라졌지만 그때 느꼈던 바람과 햇살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는 말한다. 이젠 바다로 가지 않아도 내 안에서 파도가 쳐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리듬이다. 자유는 돈이나 이동 거리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캠핑카를 잃은 그가 얻은 것은 결국 자신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멈춘다. 그러나 멈춘 뒤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다. 인생 2막의 방향은 캠핑카의 바퀴가 아니라 마음의 나침반이 정한다.